자, 다시 부산시로 한번 다 들어보세요. 부산이요. 부산을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들? 아까 대충 봤지만은 여러분 봐보세요. 부산의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고용 비중 이건 탈공업화인데 부산시 아까 했죠. 초압축적으로 탈공업화가 진행된다. 예? 초압축적으로 이게 아까 보여드렸죠. 부산 일자리 증가를 봐보세요. 아까 한국 전체를 아까 보여준 적 있었죠. 근데 탈공업화 이후에 한국은 한국 전체는 2.0인데 부산시는 0.3%예요. 연평균 증가. 거의 일자리가 안 증가하고 있는 거야. 멈춘 거야. 부산은요. 지난 30년간 예?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예? 그래서 다른 데로 떠나지요. 떠날 수밖에 없지. 부산 일자리 증가율은요 사실상 멈춘 거야. 이게 여러분 한국의 지금 저기 저 5년 후의 모습이라니까. 예? 지난 10년간 여러분들 이거 뉴스에도 나왔었죠. 부산의 매출액 기준으로 1, 2기업을 했는데 1, 2기업이 뭐냐? 부산은행, 르노코리아 자동차 회사죠. 2위로 밀렸어. 드디어 작년에 밀렸어요. 예? 밀렸는데 문제는 밀린 건 둘째치고 여러분들 이거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하고 부산은행은 매출액이 1조 한 1조 1000억에서 4조 7,500억 정도로 증가했어요. 10년 동안에. 부산은행은. 근데 르노코리아는 10년 전에 2013년도에 3조 3,336억이었었는데 작년에는 3조 2,914억 원으로 3천억 원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오히려 줄어들었어. 더군다나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이거 엄청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 포함 안 한 거거든요. 그냥 돈으로 계산 한 거거든요. 제조업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자동차 산업이 지금 이래요. 부산에서. 금융업이 왜 그러겠어요? 금융업은 뭐예요? 대부분 돈놀이를요. 부동산 대출이지 뭘. 예? 여기 봐보세요.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을 딱 보게 되면요. 1000대 기업을 보게 되면은 예? 작년 기준으로요. 100위 안에는 하나도 없어. 부산이 그래도 2대 도시인데 우리나라 서울 다음으로 예? 2대 도시인데 하나도 없어. 예? 그렇죠? 100위에서 200위 사이에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부산은행하고 르노코리아 앞에서 소개한. 예? 그래가지고 한 500위까지를 보게 되면은 500위까지 보게 되면 12개가 있는 거예요. 500위 바깥에 1000위까지가 한 19개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중에도 보게 되면 대부분 많은 게 뭡니까요? 금융, IM증권, 예?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BNK 캐피탈. 이거 이제 그러니까 부산은행의 저거죠. 이런 것들이라든가. 예? BNK 투자증권. 이런 것들. 부산은행의 다 계열,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이게 이축되고 있고. 이게 부산의 현실이에요. 이게 부산 1000대 기업의 지역별 매출액 비중을 전국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산의 인구가 작년도 인구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도 전국에서 그러니까 6.4%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기업들, 부산의 1000대 기업이 그러니까는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매출액의 차지하는 비중이 1.2%뿐이 안 돼요. 예? 1.2%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대기업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대기업이 없으니까 어때 성장을 못 하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요. 당연히 떠나지요. 젊은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아파트만 짓죠. 이거 봐보세요. 2030 비중, 소위 말해서 청년을 갈 때 30대까지 넓혔을 때, 올해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이 그러니까는 23%나 돼요. 23%인데, 이게 보면 서울에는 한 30% 되니까는, 예? 전국 평균보다 낮아. 25%. 전국 평균이 한 25%니까요. 예? 전국 평균보다 낮은 거야, 부산에. 청년이 없지요. 청년이 없는 거야. 근데 뭐냐면은, 청년층 중에서도 그러니까 더 어린 실제로 청년층이라는 게 15세에서 29세를 얘기를 하거든요. 통계 OECD 기준에서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대까지 비중을 보게 되면요. 더 끔찍합니다. 15%뿐이 안 돼. 강원도가 비슷해요. 부산에.
부산의 청년층 비중이 강원도하고 비슷하다니까. 충청남도하고 비슷하고요. 충청남도보다 조금 더 낮아요. 두 자리 소수점 두 자리까지 비교해 보면 이게 순서대로 한 거니까 배열한 거니까. 전국이 16%가 넘는데 부산의 청년이 그러니까는 떠나는 거야. 없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확인되잖아. 예? 확인되잖아요. 그 출산율을 보게 되면은 부산은 소멸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0.6대로 내려갔으니까. 예? 0.6대로요. 자, 부산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끔찍하죠. 소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부산이요. 출산율을 보게 되면은 부산에 이제 한번 봐보세요. 그럼 결국 뭐냐면 출산율이 낮다는 얘기는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부산도 탈공업하고 결혼율이 상관성이 90%입니다. 부산 제조업 비중이.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조업조차 다 저기 여계로 떠나게 한다며요. 예? 부산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일자리 만드는데 저기 그래야 될 게 아닙니까? 예? 부산의 인구 줄어드는 걸 막고 싶으면은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죠? 자, 출산율하고 봐보세요. 똑같잖아요. 출산율이 왜 이렇게 여기 떨어지느냐? 상관성이 제조업 일자리 줄어드는 게 91%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보여지잖아요. 이게 봐보세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문재인 정권 때니까 1.1%로 대한민국 전체가 2.4%인데 연평균 예? 1.1%야. 예? 그러니까 부산은 이미 뭐냐면 1%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요. 1% 밑으로. 예? 부산에 남은 시간은 최대 3년 내지 5년뿐이 안 돼요. 성장률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러니까는 이게 일자리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이 못 만드니까. 예? 부산은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시의 인구 구조 2030 인구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앉아있잖아요. 65세 이상 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앉아있고. 예? 90년대 초반 하더라도요.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92년도에 보게 되면은 서울하고 부산이 거의 비슷했어요. 3.4%로. 저 끝에서 두 번째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잖아. 인천이 제일 낮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 그러니까 노인들 이 도시가 아니었었어요.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제조업이 그러니까 38%만 차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010년대로 보게 되면요. 2010년대 봐보세요. 부산이 11.3%로 전국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예? 추월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간 거죠. 근데 14%는 넘어야지 고령화 사회인데 7% 넘었으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거잖아요. 2010년도에 전국보다 늘어난 거야. 서울보다 이제 더 이제 많아지고. 그런데 최근 기준으로 그러니까 90년대 초부터 32년 지났어. 이때는 부산이 24%로 전북하고 비슷해졌다. 농촌 지역과 흡사하잖아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거야.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초고령 사회. 아니 부산이 왜 대전이나 인천이나 광주나 울산 경기보다도 이렇게 높아야 되냐고. 네? 왜 높아야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미 농촌화가 된 거야. 농촌 지역과 흡사하잖아요. 전북하고 비슷하니까. 네? 부산시 고령화율 추이를 봐보세요. 이게 90년대 초에 3.4%다가 쫙 올라가잖아. 그죠? 빠르게요. 빠르게 올라가죠. 네? 한국 전체가 지금 20%가 조금 안 돼. 작년에 20%였는데 부산은 그러니까 20 초고령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요. 앞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끔찍한 고령화 속도. 예?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 파란색이 일본이고 오렌지 색깔이 한국이고 그린 색깔이 녹색이 부산이라고. 진행되는 거 봐보세요. 예? 왜 부산이 이렇게 돼야 되냐고요. 15, 64세.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라고 OECD 기준에 되는데 부산은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저기 뭡니까? 그 파란색 막대기는 한국 전체고요. 오렌지 색깔이 부산만입니다. 근데 부산은 이미
2000년 이후부터 쫙 줄어들어왔잖아. 줄어들어왔어요. 절대적인 인구가. 한국 전체는 2016년부터 줄어들기,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201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예? 근데 부산은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앞서가는 거지. 한국은 부산을 쫓아가는 거고, 한국 평균은. 그 4년 전에 이미 부산 제조업 비중이 일본을 이미 추월했어요. 일본을 추월해버렸어. 예? 탈공업화가. 13%니까. 예? 일본은 아직도 여전히 16% 가까운데. 예? 자, 부동산을 봐보세요. 인구 변화율 대비 아파트 변화율을 보게 되면요. 2015년부터 23년. 이때는 15년이 박근혜 때니까 막 빚내서 집사라고, 예? 최경환이 막 할 때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은 부산이, 여기 봐보세요. 주로 이제 농촌 지역이 주로 많이 이제 지은 거야. 그런데 부산이 거기에 같이 끼어 있어. 강원도, 전남 이런 데하고 같이 한 30%. 서울은 한 20%, 21% 정도. 전국이 한 27%인데.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계속해서 열심히 지은 거야. 예? 대한민국의 모습에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모습을 미리 앞서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 주택을 우리가 주로 준공후 다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는 주택이라 그러죠. 민간 부분에서 한 거죠. 공공 분양은 다 하게 되니까는 9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부산이 1,535채로, 예? 저기 대도시들 대전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인천 이런 데들은 저 밑으로 있는데 부산이 1,535채로.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충격이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 사람이 없으니까 부산 사람들은 이거 공감할 거예요. 아파트만 내리 짓고 앉아 있으니까는 사람은 다 청년들은 떠나고 살 돈도 없고 그러는데. 예? 10월 달에는 근데 이게 아까 앞에서 봐보세요. 이게 10월 달이거든. 이게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에는 전국에서 5위였었어요. 5위. 5위였었는데 9월 달에는 3위로 상승합니다. 3위로. 10월 달에는요. 3위로. 1535채에서 1745채로 한 200채 넘게가 210채 정도가 더 증가한 거야. 미분양이요. 예? 전남, 경기, 부산 이렇게 순서로 되니까요. 예?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자산 구조조정 충격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야. 자산 구조조정. 이게 봐보세요. 최근에 이제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007년부터 그러니까 쭉 저건데 금융위기 때 막 증가했었죠. 앞에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이제 가라앉으면 쭉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작년 연말이 882채였었는데 올해 10월 달에 1744채니까는 2배로 증가한 거잖아요. 2배로요. 그렇죠? 이 증가 속도가 최근에. 그러니까 언론들에서는 지난 14년 동안에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지난 14년 동안에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더 금융위기 때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속도죠. 최근에요.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공실률 높아지는 거. 뭐 부산대야 뭐 광복도 이런 쪽에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상가 공실률, 음식점 폐업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예요. 부산에 빈집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게 되면요.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봐보세요. 예?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게 되면요. 2008년부터 2022년 6월달 이때가 주로 막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텐데 부산이 절대적으로 아파트 이 가격이 서울보다도 더 거의 2배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열심히 짓지. 아파트 지으면 돈 버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부산이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냥 사줄 사람이 없는 거지 뭘. 자산 구조 조정이 22년 6월 달에 그러니까 거의 정점 찍고 그래서 주춤하고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전국 서울에 비해 가지고 부산이 제일 많이 떨어져 있잖아.